독한 님들의 기쁘다. 왜 이렇게 내려갔어? 올라가야지. 나 몰래 나 진짜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1.7%에서 특판 예금 2%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셨는지 지금 이 부분 되게 말씀 잘 주신 것 같은데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주제가 우선 재테크니까요. 먼저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주식이나 펀드는 해본 적이 없고요. 주식은 살짝 남편이 한다고 해서 몰래 살짝 해봤고, 네. 그리고 사실 몰라요. 그래서 괜찮고요. 네네. 그리고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재테크. 나도 다 해봤어. 펀드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예금 적금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지금 수익 난 거는 솔직히 그냥 우리 집 한 채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대출해가지고 하잖아요. 네네. 난 진짜 그거가 제일 수익이 났고 나머지는 솔직히 수익 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실 지금 이 닉네임이 재테크인데 재테크 하나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거 배워서 퀸 되면 되지. 자기 예금 적금도 안 해본 거야? 예적금은 하죠. 왜냐하면 돈 쓰고 남은 건 그냥 묵혀놓고. 근데 그렇게 묵혀놓은 돈을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라고 이제. 그럼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한번 전문가님 모셔가지고 정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전문가님께서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서재영 차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생기셨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 서재영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차장님 오늘 알아볼 펀드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 코스피 솔루션 펀드인데요. 미리 공부를 하니까 이 펀드는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먼저 채권이란 게 뭔가요? 네, 일반적인 법률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요.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채권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채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종류별로 말씀해 주세요. 네, 채권의 종류를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돈을 누가 빌려갔는지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릴 때는 돈을 꾼다, 빌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좀 더 우아하게 채권을 발행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가 돈을 빌려갔으면 국채, 지방정부가 돈을 빌려갔으면 지방채, 일반 회사들이 돈을 빌려갔으면 회사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빌려갔다는 거예요? 국가가 어디로? 일반적으로 국가도 금고 같은 게 있겠죠. 그걸 국고라고 하는데 국가의 금고. 국고에서 재원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꾸어 온 다음에 그걸로 사업도 하고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진짜 주식으로 빵 떴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좀 주식이 좀 다운됐을 때는 채권이 안전하다 그렇다고 네.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최근에 사실 금리도 계속 하락을 해왔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작년 이후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금들이 채권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요즘 은행도 그렇고 금리가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꼭 채권이 무조건 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원금을 지켜야 되는 투자 방법으로는 적합하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채권도 원금은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채권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원금 자체를 떼먹힐 수도 있어요.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만큼 위험하니까 이자를 많이 받겠죠. 대신에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잘못 빌려주면 원금을 떼먹힐 수도 있듯이 일반적인 채권 투자를 할 때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그래요? 그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신용등급이 국가가 가장 높다고 하면 그
일반 회사채 중에서는 신용등급이 안 좋은 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채권 평가사라고 하는 곳들이 채권의 평가사. 신용등급을 평가를 하고 일반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참조하시면 좋고요. 근데 그러면 금액은 제가 그냥 어디 가서 그 채권을 내가 만약 하고 싶어. 어디를 가가지고 내가 채권을 거래하면 돼요? 네, 요즘에는 증권사나 은행에 가셔도 되고 최근에 보니까 모바일 폰으로 주식 거래하는 분들도 많지만 채권 거래하는 분들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채권은 좀 그러니까 금액이 높아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소액하는 사람들 좀 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소액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는 채권들이 최근에는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은 어느 정도 돼요? 사실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원금을 잃을 염려가 없으니까 이자율이 낮고 신용등급이 굉장히 안 좋으면 또 채권 이자율이 높아지고 이런 반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채권이요. 그게 수익률에 대한 거 말고 금리를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금리가? 모든 시장 가격은 원리가 간단합니다.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는데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테키님이 저한테 채권을 발행을 하셨어요. 발행을 했으면 제가 채권을 샀죠. 채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채권은 뭐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는 돈을 2%에 1년 동안 빌려드렸는데 내일 당장 금리가 4% 오르게 되면 저는 바로 돈을 받아서 4%로 빌려주면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채권을 오늘 팔아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시장에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하락하고, 거죠. 네네네.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채권 가격이 네. 하락하고. 네, 약간 반대가 네네네. 되는구나. 맞아요.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뭐 부자라면 채권 사서 푹 묵혀놨다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 같은 그냥 소액 투자자들이 이렇게 뭐 나중에 돈 필요한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누가 아프다거나, 네, 집 사야 된다거나, 그러면 그때 단타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채권도 혹시 만약에 지금 빼고 싶지 않아서 네. 적금처럼 담보로 또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짜리 채권이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담보로 받아주겠다. 예를 들어 90%. 은행은 예. 내가 뭐 1,000만 원이면 담보대출 뭐 120%로 해가지고 이렇게 담보를 잡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돼요? 채권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높으면 담보로 잡아주는 비율을 높게 쳐주고, 그리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담보를 가치를 작게 쳐주고, 이렇게 해서 신용등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지고 네. 알 수 있고 그렇게. 그렇죠. 은행 가서 신용등급이랑 같아요? 아니면 채권에서는 또 다른 등급이 매겨져요? 네, 은행의 신용등급은 채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은행이나 증권사의 신용등급은 그 회사의 신용등급이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지 내가 우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 채권의 우리가 신용을 우리는 아니죠. 네네. 우리가 사는 기업이나 정부의 신용등급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회사의 신용등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그럼 채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게 됐으니까 그럼 수익률이 중요하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1년 예금 금리가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1.7%에서 특판 예금 2%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이요? 채권도 비슷합니다. 채권 은행 수익률 예금. 은행 얘기해 그럼 주신 예금 거죠? 그거랑 네, 예금이 그 정도인데 그러면 1년짜리가 채권도 네. 비슷하게 그러면은 되겠지. 예금도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은 자산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와 비슷하면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신용등급이 이제 점점점 안 좋아질수록 금리가 거기서 이제 2.1%, 2.2%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난 그래도 채권 수익률이 그래도 한 3% 정도 다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이걸 기대 수익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3% 정도는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예를 들면 채권 이자 수익률이 3% 정도 된다. 그런데 시중 금리가 1.7%다. 그러면 1.3%에 해당하는 만큼은 내가 신용등급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만큼 원금을 잃을 수 있는 확률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상당히 뭐 국채는 뭐 더 안정적이고 그렇죠. 보수적이고 하고 하셨는데 사실 은행 금리가 2%라고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수록 생각보다- 신용등급에 대한 투자다라는 거죠. 네네. 그럼 뭐 또 다른 근데 질문 내가 근데 그 있을까요? 신용등급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아마 판매를 하신 분이 보여주실 것 같진 않고요. 뭐 왜안 따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고 바로 만약에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아니 화가 나려고 해. 근데 막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검색해봤자 그 퍼센테이지랑 막 그런 자세한 그것까지는 안 알려줄 것 아마 같은데 코카콜라 지점에 한량처럼, 가시면 그렇죠? 투자를 하려고 하시면은 아마 투자 설명서를 보여주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런 그렇게 정보들이 소극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지. 그치, 근데 원래 안 근데 보여주더라고요. 투자 설명서를 이렇게 다 보면은 까막눈이야. 아 근데 또 솔직히 글이 너무 많아. 잘 안 읽게 되잖아요. 투자 설명서 있긴 있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그 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뭐, 다안 이거 안 읽어야지. 보험이에요. 아니면 우리 고모가 이거 하고 계셔. 막 나중에 보험회사야. 이제 티켓 그러면은 같은 게 숨어 있어. 그냥 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맞아 홈쇼핑 같은 그런 거 것 같아. 봐도 홈쇼핑도 그냥 약관 귀찮으니까 우리 네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채권을 모르다가 계속 채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좀 알 것 조금 같아요. 익숙해지면 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오늘 쉽게 온 다가오는 거는 정말 팩트 상태에서 왔는데, 네. 네, 저희가 채권을 파고들었던 건 오늘 살펴볼 상품이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장님께서 들고 나오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펀드 이름이 여기 한국투자 코스피 솔루션 펀드. 그러니까 한국투자 신탁운용의 한국투자 코스피 솔루션 펀드. 12글자인데 이거 너무 길어요. 차장님 좀 줄여주세요. 네. 펀드명 앞에 한국투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을 하고 있다는 표시이고요. 펀드의 이름만 갖고 보면 코스피 솔루션입니다. 코스피 이러면 한국 주식시장과 뭔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솔루션 이러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네. 보통 주식 투자하면 뭐 망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주식의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는 낮은 가격에 사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만 어떤 투자자는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명이 씌워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언제 들어가든지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일부 투자를 하면서 망하는 케이스는 없도록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운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부 다 예금만 하시고 채권 투자만 하시던 분들이 바로 주식시장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마음 편한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채권이고요. 펀드의 90% 정도 이상의 자산은 안전한 원금 손실이 날 염려가 굉장히 적은 채권에 투자를 하고 매월 월간 0.6%의 자금만 주식시장과 관련된 파생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일례로 이 펀드는 주가지수가 한 달에 마이너스 50%, 100%가 빠져도 이 펀드의 구조상으로는 월간 마이너스 0.6%를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 상품이 공격적이진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되게 안전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펀드의 이게 90%를 지금 채권에 투자하신다고 한 건데 그게 어떤 채권을 이렇게 네, 채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국채, 그리고 지방정부채, 그리고 회사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회사채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은 채권들만 담고 대부분의 채권은 국채와 공채, 국공채 위주로 담겨져 근데 있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국채가 많을 거 아니에요. 종류가 네. 되게 많으면 거기서 내가 이거를 해서 이 펀드를 좀 수익률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한 번 상품이 이렇게 딱 픽스가 되면은 계속 그대로 가는 거 아니면 계속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네, 채권을 채권이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펀드에서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진 않아요. 하지만 고를 때 잘 골라서 만기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채권의 만기가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재테키님이 저한테 채권을 발행한다 이러면은 저한테 돈을 꿔가신 거잖아요. 그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짜리 채권이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사람은 그거 모르잖아요. 알고 사는 거죠. 아, 상품 네, 거기에 채권에 그 기간이 언제 설명 다 돼 발행됐고 있구나. 돈을 갚는 날이 언제다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운용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채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격이 변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긴 채권은 금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가격 변동이 심하고 만기가 짧은 채권은 금리가 변동을 할 때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솔루션 펀드에서는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단기채, 기간이 짧은 채권들 위주로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들을 대부분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나 이런 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예금, 적금 투자하시던 분들이 바로 원금 손실이 가능한 주식형 펀드 이런 거 투자를 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해외 투자 펀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이나 채권 투자하시던 분들도 마음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자산을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시는 그 채권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월간 0.6% 펀드의 0.6% 이하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위험한 거 아닌가? 아, 0.6%면 작지 뭐. 대부분 파생 상품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파생 상품은 모든 자산이 다 안 좋은 케이스에서도 0.6%만 투자가 되기 때문에 0.6% 이하의 손실만 발생합니다. 그럼 제가 이게 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야심작인 펀드잖아요. 그럼 이 코스피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 이런 펀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나 그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최고 장점은 이 펀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수익은 사실 채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지만 고객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은 아까 월간 0.6%밖에 투자하지 않는 그 파생 상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이자 수익은 채권의 운용 보수나 판매 보수로 비용으로 충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객이 갖고 가시는 그 파생 상품에서 나오는 이익은 비과세예요.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에 해당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금융소득 과세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과세 후의 실질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만드신 거는 안전하게 만든 펀드지만 이거에 대한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단점이 더 중요하죠. 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펀드 투자를 하실 때 좀 고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 펀드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큰 자산이나 아니면 정말 소중한 자산으로 재테크를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여윳돈으로 한번 빵 질러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재미없는 펀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펀드가 수만 개의 펀드가 있대요. 그럼 내가 100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30대면 100을 빼서 70%를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알파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상품이랑 관련돼서 같이 조금 이건 사실 되게 안전한 거잖아요. 안전한 거랑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공격적인 상품은 또 어떤 건지도.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젊었을 때는 20대, 30대 이럴 때는 위험 자산을 많이 투자해라. 그리고 노령층으로 갈수록 안전자산에 많이 투자를 해라. 이런 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어떤 마법 공식인데요. 최근에는 바뀐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시대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고 재산을 축적할 만큼의 어떤 금리 수준이었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 네, 맞아요.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생활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 맞아, 다 오르잖아요. 네, 생활 물가는 최저임금도 오르고 연 다 2% 이상으로 오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우리의 돈은 안전한 데 모셔두어도 2%가 1년에 채 늘어나지 않죠. 세금 떼고, 네, 하다 세금도 보면. 오르고. 네, 다 올라요. 남편 월급 빼고. 그러면 저는 펀드 가입하면 이게 언제 수익을 내고 언제 돈을 찾아오는지 이 시점이 되게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뭐 가격이 그날그날 딱딱 나오는데 채권, 이 펀드는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과거에 수익을 냈던 펀드가 제가 펀드 해지하려는 시점에 가보면 마이너스로 돌아가 있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판매 시점을 좀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가격 변동이 심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펀드들은 지금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펀드는 가격 변동이 일간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거의 채권형 펀드에 비슷한 수준의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팔려고 하는 시점하고 실제로 받는 시점 간의 어떤 가격 변동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가입 시점이나 이제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왜 고민 안 해요? 고민해야지. 네네. 얼마나 중요한데. 왜냐면 그쵸. 이름이 많은 네, 건 아닌데 네, 되게- 이상하게 네. 물론 사장님하고 저희가 이렇게 너무 달콤한 유혹이야. 네네. 네, 보통 그런 고민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나 보다. 그러니까. 상품 하려고 할 때. 판매자는 아니시잖아요. 네. 맞아. 근데 이렇게 보통 만드셨으니까 네, 만들기만 하고 판매는 또 안 하세요. 판매자한테 교육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셔 말해라. 약간. 보통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언제냐면은 언제가 저점이지 언제가 고점이지 이걸 알아야지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펀드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날에 미국장이 폭락했다. 그러면 오늘 잠 못 잡니다. 네. 그런데 이 펀드는 한 달에 주가 지수가 진짜 몇십 퍼센트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죠. 한 달에 0.6%만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 0.6% 이상으로 손실 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뭐 이런 거 아니? 약간 해외랑 상관없이. 해외하고 상관도 없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와 연동이 돼 있지만 코스피 지수조차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해서 이 펀드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연동은 돼 있지만 굉장히 민감하지 않게 아주 근데- 조금만 영향을 그런데 받고. 보니까 아까 여기 투자 설명서 보니까요. 여기 보통 위험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안 위험하고 안정적이고 뭐 변동폭이 작고 하고 하는데 여기 보통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5단계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저희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금융 재택수단이 뭐죠? 예금. 예금이죠. 예금. 그러면 예금을 1단계라고 할게요. 원금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5단계 제일 높은 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주식형 펀드라고 할게요. 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환율 위험이 있는 그 해외 주식형 펀드. 그럼 가장 위험한 거면 어느 정도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예를 들면 중국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이 하루에 3%, 4%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고 뭐 연간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50%, 60%도 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그럼 아까 제일 5단계 위험한 등급의 펀드는 그 정도라고 본다면 2, 3, 4단계도 얘기해 주세요. 코스피 솔루션 펀드는 예금 다음 등급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안전해 됩니다. 되게. 네. 그럼 오늘 한번 오늘의 그 수익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의 수익률, 3개월 수익률 한번 알아볼까요? 네. 피디님 한번 검색 좀 해주세요. 검색, 네네. 올해 뭐 해외 주식시장이든 한국 주식시장이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도 플러스가 날 수 있는 별로 매력이 그렇게 있진 않아. 예금 연간으로 보시면 1년 예금 수익률이 1.7% 정도 한다고 보면요. 그러면 원금 뗄 염려 없이 마음 편하게 1.7% 열려있는 가능성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기예금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서 봤을 때 2.7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마음이 편해지는데 집중하신 거군요. 네. 솔루션. 맞죠, 본인 맞죠. 마음 편한 네네네. 아니, 본인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도.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집에 가서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지는 않는다. 맞죠? 그렇죠. 네. 그 마음이 대신에 편하고. 확정적인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않는 대신에 일부 원금 손실 위험이 굉장히 작은 폭의 원금 손실 위험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수익률 떨어지고 손실 커지고 손절하는 고객들 늘고 네. 있다라고 할 때 회사에서 혹시 그러니까 이런 거 뭐 개인적인 거긴 한데 부장님께서 그러면 네. 서 차장 잠깐 이리 와보게 심할서 쓰게 뭐 이렇게 나오시나요? 아니면 네. 그런 거 있나요? 사실 제가 운용하는 펀드에 저희 회사 사장님도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손실폭이 크면은 고객들을 대변해서 이미 사장님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모든 상품 내가 만약에 마스크팩을 사도 나 뭐 생길 수 있는데 뭐 이거 만든 사람도 써 이렇게 하면 약간 그런 네. 것도 있죠. 아, 이게 그래서 금융권 고객들을 이런 게 대신해서 있구나. 이미 고객들이 먼저 걱정을 하시기 전에 사장님께서 먼저 걱정을 대신 해주십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최소 이제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는 펀드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건 또 들은 게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 코스피 솔루션의 가입 금액은 또 어떻게 되는지. 네. 가입 금액에 제한은 없고요. 1,000원부터 가입이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 가져가서 저 1,000원 들게 한다고 이렇게 방긋 웃으면서 들으세요 하진 않잖아요. 네. 웃어 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입은 해 주실 거예요, 아마. 그럼 이 펀드 어디 가서 가입해야 될까요? 네. 지금 펀드의 판매 채널이 15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굉장히 큰 시중에 큰 은행들이 많이 팔고 있고요. 그럼 어디서 사야지 제일 싸요? 그거는 판매 보수율은 모두 같습니다. 네, 펀드의 어디서든 판매 어디서나 다 보수율은 똑같은 같습니다. 네, 비슷비슷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하나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가장 큰 은행들별로 다 펀드가 판매가 되고 15군데 있으니까. 다 팔고 있는 네. 거, 이 상품을.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그러니까 우리은행, 한국투자 큰 은행에서 가면 다 안 하는 거 돼요? 보면 한국투자 안전해서. 가도 되는 거죠? 네, 한국투자증권에 오셔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코스피 솔루션 펀드 나는 하고 싶어. 난 안정적인 거 되게 좋아해. 근데 좀 공격적인 거 싫어. 금액 1.3 그러니까 길게 넣어야 돼. 그래도 마이너스 되는 것보단 좋잖아. 주식 같은 거 마이너스 되는 일이 많잖아. 만약에 1.3밖에 정기예금? 안 돼. 예금 적금 적금들 따로 6개월은 들고 따로 펀드를 또 들고, 따로 드는 여돈이 거지. 여긴 있어. 아니 없어. 없는데 나는 여돈이 있고 나는 그냥 저금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 6개월 수익률 아까 0.03도 막 뜨고 하더라고요, 아까. 아 진짜. 일단 마음은 편한. 근데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뭐 우리가 이거 해보고 한번 해보고 정말 아니, 나는 뒤에 나오는 것도 좀 정말 들어본 해보고. 다음에 다른 것도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계셨어요? 계셨네요. 저는 아까 자리 비우신 줄 알고요. 네네. 그럼 차장님 운용하고 계신 펀드가 몇 개죠? 네, 공모펀드 여러분께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시면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코스피 솔루션, ELS 솔루션 이렇게 2개가 있고요. 나머지 큰 기관들이 맡기는 자금들이 또 한 4개 정도 있어서 총 한 5천억 원 정도의. 그럼 5천억이면은 그게 이제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레벨인 거? 좀 잘한.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관리하는 자금이 5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50조에 한국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외국인 들 수 있는 투자자도 거죠. 있나요? 외국인 투자자도 있습니다. 네. 자기가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 상품에. 그럼 자기도 거기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어요? 펀드 매니저도? 저도 퇴직연금 펀드는 제 펀드에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퇴직연금 본인이 만든 펀드라는 이 게 펀드. 있어요? 아니면 퇴직연금을 위해서 펀드를 그러니까 드신다는 거예요? 이 펀드가 퇴직금을 퇴직연금 펀드로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자기 돈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제한이 없고요.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막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할 때 뭐 막 잘 되거나 할 때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뭐 투자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펀드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 주식 투자는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신고하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조차도 대부분의 매니저들은 이해상충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고객 자산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자기 개인 투자는 안 하고 그런. 근데 그런 투자해서 뭔가 있어야지 우리도 이 사람이 해서 버는구나 하고 알고 하지. 맞아요. 네, 대부분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이 벌었어, 개인 투자를 해서 많이 벌었어. 그럼 사기꾼 같나? 이런 거, 아니 이건 그러면 이런 거 이제 투자 안 좀 하고 조심하셔야 다 됩니다. 정기 예. 예금하고 있는 거 그럼 아니에요? 따로 딴 거 하시는 거는 조사해 봐야지. 조용히 봐. 네, 딴거 저는 해보- 펀드만 딴 거- 하고 있습니다. 딴 거 안 하세요? 아무것도? 네, 네, 주식 안 하시고요. 네, 주식도 안 하고. 부동산 네, 부동산을 안 하신 부동산은 안 하세요? 네,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약간 이런 증권가에는 막 아니 이거 찌라시라 벌어서- 그래가지고 정보가 많이 돌잖아요. 네. 근데 안 한다고요? 나의 소중한 자산을 출처도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라니까? 모르는 그 정보에 의존해서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그럼 어떤 일을 하세요? 하루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하시면서 자기 전까지 뭐 확인한다던가. 먼저 출근을 하면 간밤에 펀드가 잘 잤나를 먼저 몇 시에 봅니다. 출근하는데요? 저희는 공식 출근 시간은 8시고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굉장히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해서 이제 간밤에 펀드가 잘 잤나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합니다.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관계사 되는 곳의 종목에 투자하거나 여기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한국 시장에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금지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런칭이 작년 8월에 됐잖아요. 런칭이 되는 시기를 이제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런칭하기까지 준비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돌려보시거나 하셔야 되는 그 분위기나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런칭하는 시기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저희가 이 펀드를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출시하는 데까지 3년이 걸렸고 이 펀드의 기대 수익률이 주가 지수의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이 막 출렁일 때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펀드입니다. 펀드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시장은 막 시끄럽고 막 출렁출렁거리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은 더 올라가요. 이게 이 상품이에요? 네, 이 상품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태까지의 수익률은 굉장히 미적지근한 수익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장이 더 시끄러워질수록 내 마음은 더 편하면서 기대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인적인 거긴 한데요. 혹시 차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모든 보고서를 보고 여러 가지 미국발 금융위기나 뭐 정치나 이런 것도. 그럼 사실 힘드실 때 어떤 영감을 기대거나 뭐 꿈자리, 꿈에 뭐 이제 아니 근데 구상- 되게 내공이 아니, 있으신 것 같아. 있을 수 있어. 되게 근데 뭔가 되게 차분하신 것 차분하시고 같아. 그래서 이 안정적인 아니, 그 차분한 나이가 사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차분한 사람이 이런 거 더 좋아할지도 몰라. 영감. 그러니까 왜 꿈에 조상께서 나이가 나오셔가지고. 궁금해, 나이가. 제 개인 자산을 관리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직감 이런 거에 의존을 많이 할 텐데 제 돈이 아니고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인된 증거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어떤 빨리 들어가고 지표들이 있어. 지표들에 따라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끔 제가 생각하기에 뭐 물론 아줌마 묻지마 투자하는 식으로 있긴 있는데 옛날에 무슨 투자 대회를 열었는데 막 원숭이가 막 찍고 앵무새가 막 찍었는데 뭘 본 거야? 녹더라. 있어 해외 토픽에 있어요. 맞죠? 축구 네. 그런 거 아니야? 축구? 아니 문어, 문어고 축구잖아. 네네. 아니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되게 말씀 잘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질문해야겠네. 무시하지 말아요. 그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문가나 어떤 인간의 지적 능력이 투자 성과를 내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에 대한 물음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앵무새한테 시켜보기도 하고 원숭이한테 투자를 시켜보기도 하고 이런 연구 사례들이 있어요. 네네, 연구 사례도 그런 네네. 쪽으로도 연구 사례가 있고요. 네네. 나는 대학 갈 때 수능 점수로 갔는데 내 친구는 옛날에 친구 엄마가 막 점집 가서 철학관 가서 어떻게 써야 될까 얘를 저딸 그러면은 막 점쟁이가 막 북동쪽으로 가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그럼 진짜 그런 걸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번 그럼 여쭤봤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거를 이제 좀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이 상품 출시할까 다니시는 철학관이라도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 트렌드를 말씀드리자면 네네. 예전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의 직관에 의존하는 펀드들이 줄을 이뤘다면은 그래, 옛날에 그랬을 것 예. 같아. 네, 그런 펀드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이제 점점 산업이 발달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이후부터는 어떤 원칙이나 룰에 따라서 운용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들이 대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운용하는 펀드들이 대부분 그런 이제 룰 베이스나 사람의 직관에 의존하지 않는 펀드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펀드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거 특수 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피 솔루션 펀드 딱 30초 드릴 테니까 그 어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안 되고요. 네, 시작합니다. 하이 큐. 네, 대외 경제 환경을 예측해서 적절한 시기에 펀드를 고르고 그리고 재테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제 환경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에 투자하시다가 곧바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좋은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투자 코스피 솔루션 펀드는 운용의 직관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놀라셨죠? 아니, 네네. 이거 너무 오늘 빠른데? 좀 빨리 하셔야 되는데 너무 네네. 놀라셨을 투자 거예요. 아마. 솔루션. 네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또 정보를 얻은 게 있어서 이렇게 재테크에 대해서 해박하신 우리 차장님께서 아직 혼자시니까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차장님의 매력을 어필할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공개 구원 한번. 네. 주식
채권 찾지 마시고요. 돈 잘 버는 남자친구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서재영 차장님을 모시고 한국투자 코스피 솔루션 펀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알차고 더 독한 내용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세요. 꼭이요. 너무 비굴했나? 아, 너무 잘했어. 네네. 다음에 더 예쁘게 하죠. 앵커인 줄 알았어. 그러면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제 독한 님들의 기쁘다.